안녕하십니까. 박완순 인성TV의 박완순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글로벌 인성인문학 오늘 제8편입니다. 지난 시간 7편에는요. 세상의 7대 거짓말 바로잡기의 제1편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의 허와 실을 알아보면서 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설명드렸어요. 오늘 그것의 속편으로 간절히 원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내용을 이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부와 권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밀 병기 참말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속편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7편에 열거했던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7대 거짓말 다시 한번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두 번째,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네 번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네 번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변해야 산다. 배려하면 성공한다. 마지막으로 인성은 추상적이다 라고 하는 7가지의 큰 주제들이 모두 옳지 않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와중에 1편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의 계속편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이 된 바 있습니다. 무엇을 간절히 원한다는 생각과 말투는 원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상태를 자성예언으로 초청하여, 즉 레몬을 생각하면 내 몸에 침이 나오듯이 그 상태를 내 몸으로 초청하여 그것이 없는 상황을 우리 몸이 먼저 겪게 만듭니다. 매우 어리석은 주문이다. 그런 결과 내가 원하는 바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상세히 드렸습니다.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는 참말, 여의주라는 표현을 가지고 왜 원하는 것을 제대로 이루려면 이렇게 따라해야 되는지 설명드리죠. 여의주란 보시다시피 용이 물고 있는 구슬이에요. 그렇게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여의주의 참뜻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마법의 구슬입니다. 그래서 여의주를 가졌다는 말은 같을 여, 뜻의, 구슬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구슬이라는 뜻이에요. 생활 속에서 그 여의주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소리 언어로 바꾸는 참말입니다. 참말의 반대말은 거짓말인데요. 거짓이란 지난 시간에 겉짓, 속마음하고는 달리 겉으로만 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말씀드렸죠. 거짓말은 그 겉짓을 소리로 표현한 것입니다. 절대로 겉짓 가지고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생활 속 여의주는 참말입니다. 그러면 뜻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는 비법 2가지, 3가지, 몇 가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자연의 법칙을 최대한 활용하라. 지난 시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되는 논리를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자연 현상을 반복해서 관찰을 하여 보니 그곳에서 원칙이 생기고 그 원칙을 바탕으로 원리를 세워서 앞일을 예측한다. 그래서 겨울 뒤에는 봄이 오는구나 해서 농사의 기초로 삼고 때를 맞춰서 씨를 뿌리고 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연의 논리를 4단계를 거쳐서 알아낸 우리 조상들의 지혜 중에 뜻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는 말로 인한 농사의 비법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미래, 긍정, 완료, 감사의 패턴으로 내 말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그곳에서 내 뜻을 이루는 여의주의 역할이 나타난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원하지 말아라. 간절히 원하면 안 된다고는 자성 예언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올렸죠. 간절히 원하는 대신 이미 이루어졌다고 확신하고 그것을 이루어낸 자신과 도움을 제공한 모든 이에게 감사함을 표시하라. 이것이 뜻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는 비법 중에 핵심입니다. 여기서 감사란 말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나 자신과 주변 모두에게 알리는 내 마음의 정신 상태를 달리 표현한 단어가 감사입니다. 생활 속에서 흔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우리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한테 뭘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그거를 들어주면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죠. 들어주지 않았더라도 들어주려고 애를 썼을 때 저분의 뜻이 나를 도와주려는구나 하고 내가 인지가 되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죠. 단호히 NO 또는 전혀 도와줄 의사가 없는 그 사람의 표정이나 동작을 봤을 때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다라고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이렇게 무서운 단어예요. 흔히 쓰고 있는 감사 속에 숨겨진 위대함을 생활 속에서 인식을 하고 사용하시면 모든 힘이 다시 다 내게로 돌아옵니다. 뜻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는 비법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활용해라. 미래 긍정 완료 감사. 두 번째, 간절히 원하는 대신 이루어졌다 확신하고 만들어낸 자신과 도움을 제공한 모든 이에게 감사함을 표하라.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안에 큰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생활 속 우리가 잘못된 거짓 주문의 실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주문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그리고 거짓 주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겪게 되는 현상을 말씀드리죠. 제일 먼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쓰고 듣고 합니다. 하나, 이 말을 듣는 순간 또 남에게 전하는 순간 무슨 현상을 먼저 경험하게 되면 상대적, 절대적으로 가난한 현실입니다. 제가 7편에서 원트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하나는 원하다, 하나는 결핍이다. 없기 때문에 원한다. 그래서 누구에게 부자 되세요라는 말은 당신은 지금 부자가 아니라는 말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때 이건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두 공감대를 이루었을 때 쓰는 언어로서 상대방을 힘을 돋게 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결혼, 취직, 합격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을, 또는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스스로에게 빌죠. 어떤 현상을 먼저 겪냐? 이르지 못한 상태를 겪게 되는 거예요. 결혼, 취직, 합격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상태를 내가 먼저 겪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여러 번 레몬에 관한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하고 깨달음이 오실 겁니다. 대박 나세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남한테 덕담하라 그러면 다 대박 나세요 그래. 근데 앞에 무슨 현상이 따라옵니까? 충분히 대박을 이루지 못한 상태가 앞에 있기 때문에 대박 나세요라고 한단 말입니다. 절대 그들의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그분이 복을 많이 받으신 상태일까요? 충분히 복을 받지 못했다고 내가 인식을 하고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대 좋은 인사말이 아닙니다. 더 세게 표현하면 다른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겠으나 그거는 제가 생략할게요. 다시 얘기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그냥 쉽게 좋은 뜻이라고 써서 남에게 전하려는 의도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충분히 복받지 못한 상태를 내가 미리 설정을 하는 거예요. 건강하세요. 앞에 무슨 상황이 있는 겁니까? 병약하여 건강체로 가려는 그 사람의 모습을 내가 봤기 때문에 건강하세요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쓰는 말 아닙니다. 이 나이 어린 사람이 윗사람한테, 어르신네한테 건강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화가 나요. 어떻게 이 사회의 애늙은이들이 자기 자식에게, 후배에게,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말 한마디를 제대로 가르쳐줄 풍어를 읊어준 사례가 없냐 말입니다. 이거 저 같은 사람의 잘못입니다.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박완순 인성TV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함께 가고자 이렇게 열렬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작용 원리는 한마디로 종합을 하면 자성 예언이에요. 레몬에 침 나오듯이 앞에 거짓 주문에 말을 하는 순간 오른쪽에 있는 먼저 겪게 되는 현상을 그들이 겪고 있음을 내가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들은 더 받게 된단 말입니다. 이건 절대 좋은 인사말이 아닙니다. 여의주를 부르는 주문 비결 3가지, 제가 여러 가지 상황과 자연이 돌아가는 현상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제가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3가지의 주문 비결을 종합을 해왔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어봐 주십시오. 서비스 교육을 하시는 분, 대인관계, 자녀교육, 그리고 남녀관계의 비결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눈여겨 들어봐 줄 대목입니다. 첫 번째, 진실의 순간 주인공이 되어라. 진실의 순간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투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고 화면을 보신 적이 있고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투는 투사를 마타도르라 그래. 마타도르가 숫소 4, 5년 된 숫소를 초원에 풀어서 잘 기르다가 투하기 24시간 전에 갑자기 가둬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줘. 그러다가 문이 탁 열리면서 나가보니까 투장이야. 굶주림과 분노, 이걸로 꽉 흥분한 소가 저기 마타도르가 흔드는 빨간 천 있죠. 저거를 뮬레타라 그러는데요. 빨간 천을 보고 소가 흥분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소는 생명이에요. 색을 구분을 못해. 다만 내가 흥분해 있는데 뭔가 흔들거리니까 들이가서 박는 거야. 그래서 저 마타도르는 저 흥분한 소를 저 뮬레타를 가지고 조종을 해서 자기 몸을 아슬아슬하게 비켜나가게 만드는 그 접근성을 가지고 1급, 2급, 3급 투사자라고 판정을 받게 돼. 가능한 한 자기 몸 가까이 투가 진행하게 만드는 그 모습이 1, 2, 3급 등급을 매기는 투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투사가 저 투를 죽이잖아요. 저 투의 급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밑투 있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그 양 눈 사이에 오목 들어간 데가 있죠. 도살장에서는 저것을 쇠망치로 한 번에 때려서 도살을 하거든요. 그러나 투장에서는 저 마타도르 투사가 저 투를 죽여야 되는데 이 눈 가운데에 있는 저 급소는 칼로는 도저히 들어가지가 않아. 그러면 투를 뭐로 저 투사가 죽이느냐. 칼을 가지고 여기 등에 빨간 리본 보이죠? 빨간 리본 그 근처에 우표 딱지만한 말랑말랑한 구멍이 있어요. 그게 투의 급소야. 저 숫소의 급소예요. 그런데 거기서 1m 정도로 쑥 들어가면 그 말랑말랑한 그 관이 심장이랑 연결을 되어 있어서 요 투사는 그 급소를 칼로 찔러서 그 칼끝이 심장을 파괴해서 투가 죽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 투사가 저렇게 광란에 흥분된 소가 막 뛰고 움직이는데 그 짧은 순간에 그 칼로 우표딱지만한 그 급소를
강하게 찔러서 칼끝이 심장을 파괴해야 되고 제대로 잘못 찌르면 투우사는 그 투우의 불에 찔려서 자기가 죽게 됩니다. 1770년에 스페인의 투우가 도입된 이래로 지금까지 마타도로 400여 년이 지금 거의 지났잖아요. 그런데 저 1급 투우사 마타도로는 1년에 한 명밖에 배출이 안 된대요. 그래서 투우사가 전체 지금 해도 400여 명밖에는 배출이 안 된다 합니다. 나머지들은 다 뭐냐? 몇 년씩 그 훈련을 했어도 그 투우와 대결 중에 후에 다쳐서 돌아가시는 거란 말이다. 그렇게 위험한 기술인데 그 투우사가 그 투우의 우표 딱지만한 급소를 칼로 찔러서 심장을 관통해서 투우를 죽이는 그 순간을, 즉 내가 죽느냐 소가 죽느냐를 결정하는 그 순간을 진실의 순간이라 그래요. 이걸 영어로는 Moment of Truth라 그래요. MOT라고 합니다. 다소 생소한 단어이겠으나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 진실의 순간. 저 진실의 순간이 어긋나면 내가 죽는 거야. 저기에 성공을 해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다. 진실의 순간의 주인공이 되다가 여의조를 부르는 주문 비결의 첫 번째예요. 즉 온갖 정신을 한 곳에 쏟아서 제대로 한 번에 꽂아야 된다. 그 순간의 집중력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그림은 돼지입니다. 돼지가 젖꼭지가 10수개가 돼요. 그래서 새끼들이 저렇게 젖을 먹는데 돼지 새끼가 엄마 젖을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에요. 1시간에 약 5분 정도만 엄마가 신호를 하면 이렇게 새끼들이 달려들어서 젖을 먹는다 그래요. 그러다가 엄마가 신호를 딱 보내요. 5분 뒤에. 그러면 새끼 돼지들은 팍 떨어져 나간대요. 그리고 또 한참 동안 있다가 다시 젖을 먹인다 그래요. 그런데 수의사들이 저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5분 동안 젖을 먹이는 엄마 돼지가 무슨 연고인지 2분 만에 탁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아직 3분이 남았잖아요. 그럼 3분 동안 새끼 돼지들은 계속 젖을 먹는다. 1번. 2번은 아니다. 젖을 더 이상 먹지 않는다. 어느 게 맞겠습니까? 1번 젖을 계속 먹는다. 2번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젖을 더 이상 먹지 않는다. 놀랍게도요. 의사들이 엄마 돼지가 죽었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순간 3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돼지 새끼들이 탁 떨어져 나가더래. 돼지 새끼들은 엄마의 젖을 먹은 게 아니에요. 엄마의 살아있는 기가 젖으로 바뀐 것을 돼지 새끼들이 먹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죽었어. 기가 없어졌잖아요. 새끼들이 탁 떨어져 나간. 이거를 이렇게 씁니다. 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대인관계, 자녀교육, 남녀관계, 직장, 상사, 부하, 리더십 모든 면에서 다 사람을 상대로 하는 관계에서 내가 그들에게 나의 여의주를 던져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진실의 순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내뿜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기입니다. 투사의 칼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사람의 기운, 사람의 모든 기운은 뭐를 통해서 나가냐? 우리 얼굴의 표정, 언어, 동작으로 나가게 되죠. 그 중에서도 표정 중에서도 우리 기운의 80%가 드나드는 곳이 눈입니다. 그래서 눈을 잠깐만 감고 있어도 피로가 많이 가신다라고 하는 이유가 에너지가 그 순간 저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기운이 표정, 언어, 동작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는데 만고의 진리는 내가 내보낸 모든 나의 표정, 언어, 동작은 기라는 이름으로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것은 반드시 나갔다가 어디엔가 부딪혀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내 몸에 쌓이는데 그 기가 드러나는 곳이 내 몸에 어디이겠습니까?
그 기가 드러나는 내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얼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을 비난하거나 욕을 하거나 유튜브나 SNS에서 뒷담화를 하거나 악플을 풀거나 하잖아요. 그때 내 몸은 이미 비난, 욕, 뒷담화, 악플을 할 때는 내 몸에서 기가 나가는데 독으로 바뀐 독이 나가요. 기가 나가요. 그 기는 나갔다가 그들이 봤던 안 봤던 반드시 반사가 돼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내 얼굴에 그대로 쌓여요. 그래서 저분이 SNS를 하시는데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인가 또는 나쁜 의미로 많은 댓글을 달고 나쁜 의미의 내용을 올리는 분인가 물어보지 않아도 돼. 그분 얼굴만 보면 돼요. 얼굴에 바로 다 드러나요. 여러분한테 악플을 단 사람이 있으면 많이 그 사람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굴에 그대로 써 있어요.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서운 단어예요. 얼굴에. 저 얼자는 나무가 있으면 모든 나무의 뿌리 바로 위에 줄기와 연결되는 부분을 부루턱이라 그러잖아요. 밑둥. 저 얼자가 부루턱이 얼자예요. 부루턱이 얼. 여러분의 얼굴에 모든 것이 다 쌓입니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고 얼굴이 여러분을 대신하는 또 다른 너라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진실의 순간 뒤로 나간 것들은 여러분 얼굴에 와서 차곡차곡 쓰임을 아신다 그러면 성형 효과가 만약에 10이라 그러면 옳은 말만 고운 말만 내 진심을 담은 말만 제대로 쓰시면 여러분의 얼굴은 순식간에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두 번째, 여의주를 부르는 주문 비결 두 번째입니다. 여의주의 공식을 최대 활용하라. 미래, 긍정, 완료, 감사.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패턴을 써서 여러분이 남에게 또는 내 자신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 있는 말을 전하시면 됩니다. 미래, 본인이 의도한 시한 내에서 긍정,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위해 도움을 준 모든 이와 나 자신에게 감사하라. 이 패턴으로 여러분이 말을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주문, 기도문도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확정합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입안의 침은 여러분 삼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뱉은 침을 다시 삼키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하다 할 겁니다. 여러분이 외부에다가 나의 기를 담아서 내보낸 말 또한 이와 동일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내보낼 때 미래, 긍정, 완료, 감사의 패턴으로 자신 있게 내 좋은 마음을 담아서 내보내는 것이 여의주를 부르는 주문 비결 3가지 중에 두 번째고요. 세 번째입니다. 결정적인 단어 감축을 생활화하라. 감축, 생활을 하라. 우리말의 위대함이 저 한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후사의 칼, 나를 후로부터 살리는 칼, 용의 여의주. 우리가 저거를 가져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닐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언어 속에 저것을 대신하는 단어가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감축이라는 단어입니다. 흔히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지 않고 듣기도 쉽지 않은 단어예요. 그러나 품이 있는 이들의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저 단어가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활용되고 있음을 여러분 오늘부터 눈여겨보시면 끝도 없이 발견하실 겁니다. 우선 감자를 보시면 제가 지난 3편에 성을 알면 그것이 보인다에 자성, 사성, 활성, 감성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렸어요. 그때 감자는 창을 든 병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장터에서 적군과 싸우면서 입으로 소리를 지르는 마음을 묶어서 만들어진 단어라 그랬어요. 그 병사의 위치에 나를 갖다 놓아서 그가 되어가는 꼴을 느끼는 거, 그것을 감성이라고 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감자입니다. 이렇게 글자가 모여진 거예요. 사람이 병사예요. 이건 창입니다. 창을 들고 군사가 입으로 소리를 지르는 마음이에요. 여기 합쳐진 게 감자인데 사람이네 창과 그리고 입으로 마음을 나타냈다라는 단어의 조합이 감입니다. 그리고 축은 이렇게 쓰이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입으로 신에게 빌다예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빌 때 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귀신을, 신을 나타내는 단어고, 이건 입이고, 이거는 그 어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진 사람인 이 단어에 대한 깊숙한 해석은 저희랑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어마어마한 뜻을 여러분께 전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입고 어진 사람이니 신에게 빌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축이라는 단어가 어진 사람이 빈다 얘기했죠. 감축이라는 단어가 감사하며 축하합니다 라고 두 가지의 의미를 묶어서 한 단어로 만든 건데요. 여기에 포인트는 감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해 주십시오 라고 자꾸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려는 만약에 절대자, 위대한 존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합격을 해야 됩니다. 꼭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저 아이는 지금 현재 합격이 되지 않은 상태이구나 라고 불합격된 상태를 먼저 겪게 만든단 말입니다. 앞에 계속 반복해서 강조드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기도를 하면서 또는 주문을 외우면서 제가 합격이 되게 되었음을, 합격되게 하여 주셨음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합격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라고 주문을, 기도를 외웠다고 해봐요. 그러면 절대자가 들으면서 이 사람 봐라. 내가 아직 합격도 안 시켜줬는데 이미 합격되었다라고 자기가 확신을 하고 나에게 감사까지 하는구나. 이분은 합격, 결혼, 취직을 시켜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자연의 원리예요. 비가 오면 싹이 돋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되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두 단어를 상대방을 축하도 하면서 감사까지 하는 단어를 묶어서 만든 단어가 감축입니다. 생활 속에서 귀하게 쓰이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여러분 생활 속에 끄집어 들이셔야 돼요. 그냥 어떠한 때를 쓰셔도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귀한 열쇠입니다. 참말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여러분과 오늘부터 전개하자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적용 범주는요, 덕담, 축하, 격려, 위로, 편지, 문자, 메시지 등 여러분의 의사를 문자나 말로 표현할 때 어느 경우에도 쓸 수 있는 참말을 활용하자 이런 뜻입니다. 인문학이 인성이 돈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부끄러운 이가 없는 세상으로 가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 그랬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가고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으면 그게 인문학이 인성이 돈 번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생활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말씀드린 적용 범주에서 요 참말 바르게 사용하기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잘됨을 확실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려 할 때 먼저 기존의 인사말과
이것을 박인공사, 박완순 인성TV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참 언어로 바꿔놓으면 이렇다라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박나세요.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2초만 생각하세요. 네, 바로 그겁니다. 대박 감축드립니다. 대박 나세요가 아닙니다. 대박 감축드립니다. 수없이 보내는 개업집에 대박 나세요. 그 집 대박 나시던가요? 우리가 그렇게 안 나게 비는데 어떻게 대박이 나요? 대박 감축드립니다. 나의 뜻이, 기운이 그리 전달되는 거예요. 결혼 취직 합격되길 바랍니다. 다시 2초. 결혼 취직 합격. 제가 확신을 하며 감축드립니다. 감사하며 축하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을 여러분이 그분한테 드린다고 받을까요?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건강하신 신체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셨다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축복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강조해서 그분한테 힘을 실어드리시는 거예요. 새해 감축드립니다. 짧은 문구죠. 새해 감축드립니다. 어떻게 어린 분들이 어르신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끝도 없이 쓰냐 말입니다. 어르신한테는 절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옵니다. 새해 감축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이 말도 어린 사람이 윗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은 절대 아니옵니다. 그렇다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도 아니에요. 왜? 자성예언으로 대문에 침 나오듯이 건강하지 못한 건강체가 앞에 있음을 전제하고 들어가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여전하심 감축드립니다. 여기 여전하심이 무슨 뜻일까요? 여전하심. 여전의 뜻은 전과 같다예요. 전과 같다. 그 전이 언제일까요? 인간이 가장 에너지가 왕성할 때가 언제 얘기했겠습니까? 태어난 아기의 에너지는 감히 무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면 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발을 이렇게 올리고 하루 종일 움직이잖아요. 이 에너지를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직 지가 걷지는 못하고 그때 그 가장 왕성한 에너지가 전입니다. 그 전과 같아라 여전하심입니다. 어르신네에게 밑에 사람들이 올릴 수 있는 최고의 멋진 인사가 여전하십시오입니다. 여전하십시오. 그래서 건강하십시오라는 말 대신에 여전하심 감축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여러분이 되풀이 하시면서 다른 인사말도 저 공식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만드셔서 생활 속에 쓰세요. 내가 뱉은 내 말은 곧 다시 돌아온다 했죠. 남에게 좋은 뜻으로 내보낸 에너지는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얼굴에 쌓이고 몸에 흡수됩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란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수고가 무슨 뜻이에요? 고통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고통받아라 고통받아라 라고 인사를 하고 계시다니까 수고하십다. 수고하십니다. 말 대신에 고맙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무사히 운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버스를 타보면 내리는 사람들이 너나 나나 기사분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여러분 우리 언어는 곧 나의 얼굴이에요. 나의 얼굴이 우리가 쓰는 언어를 통해서 같은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널리 퍼졌을 때 그 사회의 기운이 같이 커가는 겁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썼던 말들이 남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비록 내가 모르고 썼다고 하더라도 아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아, 참 풍어를 제대로 듣질 못했구나. 저분의 주변에는 그것을 옮겨줄 어른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다 단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그들한테 읽혀지는 거예요. 제8편의 결론입니다. 말은 마음과 행동이 소리 에너지로 변한 또 다른 나입니다. 내가 뱉은 말이 바로 나예요. 근데 그 말은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와. 그래서 내 몸에 쌓여.
지나다니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 표정을 가만히 보시면 그분이 평소에 어떤 말을 쓰는지 묻지 않아도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 형성의 빗장이며 열쇠입니다. 저 빗장이란 말은요, 여기 대문이 있죠. 대문 요 두 짝을 연결하는 가운데 작은 막대기 있죠. 그 막대기를 빗장이라 그러잖아요. 빗장을 한자말로 관이라 그래. 관. 빗장 관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빗장을 지른다는 뜻이야. 근데 보통 우리는 빗장을 뭐로 지릅니까? 90% 이상이 다 말로 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러고 말이 깎아먹는다. 그렇죠? 라고 하는 말의 중요성을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열쇠는요. 열쇠 꾸러미가 있죠. 남녀관계, 자식 교육관계, 부부관계, 상하관계, 그리고 친구관계 모든 관계에 자물쇠를 푸는 열쇠가 뭡니까? 그게 말입니다. 간절히 원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원할 때 말로 하고 말을 마음속 에너지에 표현할 때 공식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으면 가성 예언에 의해서 침 나오듯이 좋지 않은 상황이 내 앞에 오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해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 같이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집단 지성의 씨앗이다. 뭐가? 말이. 집단 지성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집단은 모여있다는 뜻이죠. 지성이 무슨 뜻이에요? 저 지는 알지예요. 알지. 지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은 배워가는 꼴이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성인 그러면 배워가는 꼴을 아는 사람이란 뜻이야. 즉 어른이란 뜻이야. 우리 사회가 집단 지성이 안 됐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집단 지성이 뭐냐 말이에요. 같은 단어를 같은 의미를 가지고 다 공통되게 쓰여질 때 개념이 잡히고 잡힌 개념으로 전달이 돼서 의사 전달이 되고 상호 소통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쓴 단어를 내가 100% 이해한다 라고 하는 그 이해력을 집단 지성이라 그래요. 그것을 키우는 가장 큰 무기는 말입니다. 말 중에서도 참말입니다. 이 8편 내내 강조한 말이 참말을 쓰는 것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주변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키우는 가장 큰 씨앗이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박인공사 여러분, 사용하는 언어가 곧 여러분의 품격이며 실력입니다. 여러분을 고품격의 세계로 박완순 인성TV가 안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